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군인들의 주소를 복무지역으로 옮기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접경 지역의 입장을 물었더니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우려스럽다, 신중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의견을 모았고 곧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장병 주소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보인 곳은 화천군입니다. 화천 지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은 2만 7천여 명. 만약 이들이 모두 화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인구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 낙후 지역 몫으로 받던 교부세 219억 원이 끊긴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인이 곧 주민이기 때문에 군부대 쓰레기 처리와 상수도 공급, 도로 포장 등을 모두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받는 예산보다 쓰는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을 발췌해서 돼야 된다. 단 전제될 것은 당사자인 병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철원군은 선거와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철원 지역 유권자는 3만 2천여 명, 군인이 주민이 되면 2만 7천여 명의 유권자가 더 생기는 셈입니다. 군인들은 전국에서 모여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선거마다 지역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양구군은 조인묵 군수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이라 상황에 따라 중재를 해야 해 어떤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신중을 기해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군장병 주소 이전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 주소 이전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모은 상태. 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국회 안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시가 1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최종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통상 의회 의장이 시의원 1명을 지명해왔는데 본회의에서 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의장의 검사위원 지명을 내 편 챙기기 수단으로 보는 의회 내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의회 임시의 첫날, 네 번째 안건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회계사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시의원 몫인 한 자리는 통상 의장이 지명권을 행사해왔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최미옥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병선 의원은 위원 선임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결산심의위원회만큼은 원주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원주시 의회를 위해서도 합니다. 우리 원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회의가 정회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별도의 긴급 회동을 거쳐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성, 여성, 힘없는, 무능한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해내겠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의석수가 압도적인 여당 내에서도 반대 또는 기권표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번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시의원들 사이에 내분이 시작됐다. 또는 지난 의장단 선거에 후유증이다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면 20일 정도 결산 작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활동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장의 지명권 행사가 본회의에서 가로막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위원 선임마저 내 편 챙기기 수단으로 보고 이를 저지한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 아리랑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아리랑 기념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로 울려 퍼진 정선 아리랑. 한민족의 얼과 삶의 애환이 담긴 소리와 가락은 세계인을 매료시켰습니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노랫말이 수백여 가지로 알려진 정선 아리랑은 50년 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아리랑 보존회가 생겨나고 아리랑 축제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전승 보존 사업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문화재단이 설립돼 관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선 아리랑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정선을 포함한 한국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전용 공연장과 박물관이 들어서고 뮤지컬 상설 공연이 이뤄져 정선 아리랑은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선군이 아리랑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리랑의 날 지정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리랑의 날은 당초 정선 아리랑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일인 11월 16일로 하려다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록일인 12월 5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선군은 아리랑의 날 제정을 계기로 밀양, 진도 등 국내 3대 아리랑을 보유한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꾸리고 아리랑 거점 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곳에 집대정리해서 앞으로 이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아리랑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리랑 박물관을 한민족 아리랑 박물관을 정선에다가 이렇게 유치해서 건립할 수 있으면은 정선 아리랑의 날 지정 조례는 올해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업체에게 TV와 화장품을 받은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뇌물을 건넨 업체는 1,300만 원이 넘는 계약 당사자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업체는 춘천시와 여러 차례 계약을 맺었는데 춘천시는 추가 비위 행위 조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수질 개선 제품 계약 체결 업무를 맡은 춘천시 공무원 A씨는 관련 업체 대표에게 화장품 세트를 직접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택배를 통해 화장품 2세트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흘 뒤 춘천시는 해당 업체와 1,300만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인 2017년 9월 4일 다른 과장급 공무원 B씨도 같은 업체 대표에게 수의 계약 청탁 명목으로 65인치 TV와 음향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비위는 2019년에야 드러났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들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뇌물을 건넨 업자가 그 이후로도 계속 춘천시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뇌물이 오간 2017년 8월과 같은 해 12월, 2018년 6월, 2019년 1월까지 수질 개선 제품을 춘천시에 납품했습니다. 해당 제품만 7천만 원어치를 납품한 건데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현직인 A씨를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뇌물수수가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부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던 공무원 A씨와 B씨는 1심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간파로 인해 실업률이 6.3%로 높아진 가운데 고용 시간은 줄고 일용직 채용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5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12,000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진 6.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 종사자가 2%, 무급가족 종사자는 13.6% 줄어든 반면 1일 또는 30일 미만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4.8% 늘어났습니다.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추가되면서 강원도 내 2,000명의 교직원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백신 4월 우선 대상 접종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일반학교 특수교사, 특수교사 보조 인력 등 특수교육 종사자 1,3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교사와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의 보건 담당 교사, 보건교사 보조 인력 등 691명을 더해 모두 2,082명입니다. 도교육청은 내일 오후쯤 실제 접종 희망자가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18,93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4월까지 단말기를 조기 지원해 원격 학습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보급이 완료되면 학생 수 대비 24.6%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 24학급 기준학교에서는 5학급 이상 동시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사랑의 항공권 나눔을 실천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 제주 노선의 잔여 좌석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산불 진화, 코로나19 방역 등에 힘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 2,500매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양양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의용소방대 등을 시작으로 무료 항공권 전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올해 원주 지역 26개 주요 관광지와 축제에서 비대면 스탬프 적립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와 전자인증을 통해 스탬프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편의점 쿠폰과 모바일 주유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상하반기 최다 스탬프를 선정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1,480여 명이 스마트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등록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를 계약한 강원도 내 공사장 3곳이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3개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항 15건이 적발됐습니다. 춘천과 강릉, 속초에 위치한 공사장 3곳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없이 발주자와 계약한 업체 3곳이 적발돼 발주자와 종합건설사 모두 입건 조치됐습니다. 춘천 지역에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가 설립되는 등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수소 자동차 보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1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물량 340대 가운데 70대가 소진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전체 보급 물량 600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까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5%까지 수소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에 이어 춘천 화물차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건립 등 수소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원주 소방서에 성금을 전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지난 12일 밤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종이 상자에 소방관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와 함께 현금 45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풀빵 노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기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모두 2,800여만 원을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소방서는 소화기를 구입해 취약 계층에 나눠주고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이 기부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